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중지하는 새 지침에 따라 미국에서 이민 수속을 진행해온 150만 명 이상이 본국으로 귀국해서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와 물류 비용이 상승하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다시 감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3월 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0.7% 올랐으나 물가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 내 1위에서 3위까지 대도시들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의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14위인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츠 등지에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기술 등 정보기술 기반 무기 체계가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현대전 양상도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중지시키는 새 지침으로 미국 내에서 이민 수속을 진행해온 150만 명 이상이 본국으로 귀국해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에서 이민 신분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I-485 신청자들은 가족 54만, 취업 17만 명을 포함해 124만 명, 미국에서 대기하고 있고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인 H-1B 비자 소지자들도 13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 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I-485 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AOS 이민 신분 조정을 전격 중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공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CP 컨슐러 프로세싱을 요구하는 새 정책을 공표하자 이민사회가 대혼란과 공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을 예외로 인정받지 않는 한 수백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공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 심사에 통과해야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비용 문제는 물론이고 중도의 취업을 중지해야 하고 나라별 특성을 잘 아는 본국 주재 미국 영사들이 까탈스러운 이민 비자 심사를 통해 추가 지연이나 심지어 기각당할 위험이 새로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새 지침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미국 내 이민 수속자들이 수백만 명에 달해 대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에서 이민 신분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I-485 일명 영주권 신청서들만 해도 현재 이민 서비스국에 적치된 규모가 124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족 영주권 54만, 취업 영주권 17만 명 등 71만 명이나 밀려있고 나머지는 피난민, 쿠바 출신 등입니다. 여기에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동반 가족을 포함해 130만 명이나 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이민을 수속하고 있는 외국 태생들은 대략 6대4, 많으면 65대 35%의 비율로 미국 수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수속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전체 비율과 비슷하게 미국 수속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근년에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한국서 대기하던 한국인들은 6만 8천 명이었기 때문에 미국 대기자들은 8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한인들이 근년도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미국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한인들은 적어도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2024 회계연도에 14,000여 명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그중 61.5%인 8,771명은 미국 수속이었고 38.5%인 5,497명은 한국 수속이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물류 비용이 오르면서 미국과 유럽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다시 감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로 에너지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 물가의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물가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와 물류 비용이 상승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다시 감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에너지 공급 차질이 주요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인상 속도를 다시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상승한 반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3.6%에 머물렀습니다. 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NPG는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더라도 물가 수준은 이전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영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보너스를 제외할 경우 평균 0.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고용시장 둔화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물가가 더 오를 경우 실질 임금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미 한 차례 큰 인플레이션 충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중동발 공급 불안 역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 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2022년 당시보다는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질 임금 감소가 이어질 경우 가계 소비가 줄고 경기 회복 속도 역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각국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지원책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만큼 체감 물가 부담을 완전히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3월에도 전년보다 0.7% 올랐으나 물가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시카고와 뉴욕시가 가장 많이 오른 대도시들로 꼽힌 반면 시애틀, 덴버는 가장 많이 내렸고 20대 대도시들의 절반인 10곳의 집값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이 늦어지면서 집값 상승도 주춤해지며 물가 인상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10개월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S&P 케이스 실러가 26일 발표한 미국 20대 대도시들의 3월 주택가격에 따르면 전국 평균으로 전달보다 0.72%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0.6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10대 대도시들의 3월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1.18%, 전년보다는 1.44%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20대 대도시들의 3월 평균 집값은 전달보다 1.04%, 전년보다는 0.83% 올랐습니다. 20대 대도시들 가운데 시카고와 뉴욕시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반면 시애틀과 덴버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시카고의 집값은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은 6.09%나 올라 있고 뉴욕시는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애틀의 집값은 전년에 비해 마이너스 2.5%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덴버도 마이너스 1.95%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경우 전달보다 1.24% 올랐으나 전년에 비하면 마이너스 0.13%로 약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전년에 비해 집값이 떨어진 대도시들을 보면 시애틀 마이너스 2.5%, 덴버 마이너스 1.95%에 이어 플로리다 템파 마이너스 1.93%, 달러스 마이너스 1.71%, 로스앤젤레스 마이너스 1.6%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라스베가스 마이너스 1.27%, 애리조나 피닉스 마이너스 1.03%, 애틀란타 마이너스 0.46%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은 20대 도시들의 꼭 절반인 10곳에서 전년보다 내린 특성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10개월 연속으로 집값 상승보다 물가 인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에 미국 대도시 집값은 전국 평균으로 0.7% 올랐으나 3월에 CPI 소비자 물가는 2.6% 인상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더욱이 전쟁, 유가와 물가 급등이 4월에는 더 악화돼 4월 CPI가 3.8%까지 치솟아 있어 집값이 올라도 물가 상승에 훨씬 뒤처지는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 가운데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의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14위인 노스캐롤라이나, 샬럿트 등지에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급증하는 중대 도시들에서는 주거난, 교통난 등이 악화되면서 우리는 가득 찼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자제시키는 정책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인구 이동에서 새로운 특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거난, 교통난, 고생활비에 시달리는 최대 도시들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10위권 안팎의 중대 도시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14위 인구를 가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트는 인구가 급증하는 중대 도시들과 연대해 우리는 가득 찼다는 구호를 내걸고 자제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1의 대도시인 뉴욕시는 거주 인구가 2020년 인구 센서스에서 880만 명을 넘었으나 2025년 현재는 858만 명으로 2.5% 감소했습니다. 2위인 로스앤젤레스의 인구는 390만 명에서 387만 명으로 0.76% 줄었습니다. 3위인 시카고는 274만 명에서 273만 명으로 0.54% 감소했습니다. 4위인 텍사스 휴스턴은 남부로 많이 몰려드는 광범위한 인구 이동 특성 덕분에 23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4% 증가했습니다. 5위인 애리조나 피닉스는 161만 명에서 167만 명으로 3.6%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1위에서 3위까지의 최대 도시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10위권 중대 도시들의 인구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로 미국 내 14위인 노스캐롤라이나 샬럿트는 1년 동안 2만 명이나 몰려들어 10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샬럿트의 인구는 2020년 센서스에서 87만 5천 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96만 5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3위인 산호세의 99만 명을 곧 추월하는 동시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대도시들을 보면 22위 워싱턴 DC는 69만 명에서 69만 4천 명으로 0.6% 소폭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30위인 볼티모어는 58만 5천 명에서 57만 명으로 2.7%나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대도시들 가운데 6위 필라델피아는 160만 명에서 157만 명으로 2% 가까이 줄었고 13위 산호세는 101만 명에서 99만 명으로 떨어지면서 2.3% 감소했으며 17위 샌프란시스코는 87만 4천 명에서 82만 6천 명으로 5.5%나 급감했습니다. 이에 비해 남부 지역 대도시들인 7위 텍사스 샌안토니오는 143만 명에서 155만 명으로 8%나 급증했고 12위 텍사스 오스틴은 96만 명에서 100만 명을 넘기며 4% 이상 증가했으며 11위 플로리다 잭슨빌은 95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7.2%나 대폭 늘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첨단 신무기들이 실제 전장에서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AI 기반 드론과 로봇 무기까지 신기술이 현대전 양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요. 첨단 무기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명피해와 통제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유럽과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전장이 첨단 신무기의 실전 실험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기술 등 정보기술 기반 무기 체계가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현대전 양상도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발사했습니다.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로 최대 3천여 마일 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산 장거리 미사일로 자국 본토를 공격하자 지난해 처음 오레시니크를 공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장 상황에 따라 신형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격 작전에서 사용한 GBU-57 벙커버스터는 지하 깊숙한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초대형 관통 폭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거치며 드론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장거리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후방의 석유 시설까지 타격하고 있으며 원거리에서 조종 가능한 드론 체계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신무기 개발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로봇과 드론만으로 점령 지역 일부를 탈환한 사례를 공개했고 러시아 역시 AI 기반 드론 탐지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첨단 무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인명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3년 동안 양측 사상자가 2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도 최근 회칙에서 AI 기반 자율무기 체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경계를 촉구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